25번 현금으로 회수했죠? 차변의 현금 440, 대변의 외상 매출금 어디요? 영심이. 그 다음에 26번은 저기에다 밑줄 좀 쳐주세요. 현금 시제. 현금 시제라고 나오면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현금 잔액. 그래서 우리가 시제 맞춘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 시제가 잔액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26번. 그리고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현금 잔고가 부족. 그러면 부족이면은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죠. 그래서 마이너스니까 감소겠죠. 그래서 대변에 현금 얼마 감소했다? 30만 원. 다음에 차변에 요럴 때 쓰는 거 뭐라 그러냐면 현금 과부족이라고 해요. 왜냐면 거기에 왜 부족한지 안 나와 있잖아요.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현금 과부족이라고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보실게. 현금 과부족에서 하나 기억하셔야 되는 게 결산 시에는 자비익 아니면 잡손실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27번에 보시면 결산시까지 찾으셨대요? 못 찾으셨대요? 못 찾으셨대요. 그러면 이제 그거 처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처리하시면 되냐면은요. 차변에 잡손실 30, 현금과 부족 30. 일단 적으세요. 그래서 결론은 왜 이렇게 되는 거냐면은요. 요 앞에 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문제를 이해를 하시려면. 그래서 요 앞에 보시면 현금이 30만 원 부족했잖아요. 그러면 이거 자산의 뭐죠? 감소죠. 그러면 우리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만 생각해 봐도 돼요. 현금이 줄어들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잖아요. 여러분들 현금 없어졌어. 기뻐요, 슬퍼요? 슬프죠. 슬프니까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손해예요. 그래서 뭔 손실? 잡손실. 그 다음에 반대로 현금이 많아졌대. 그냥 행복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뭐가 되는 거예요? 자비. 그래서 헷갈리시면 나라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내가 현금이 줄어들었네. 그러면 기분 안 좋잖아요. 그러면 손해 본 거고. 예. 기분이 좋아. 그러면 이익 난 거죠. 그 다음에 28번 아까도 잠깐 풀었었는데요. 생산직은 임금이라 그랬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임금 1200. 관리직은 급여 얼마요? 600. 제가 원하는 월급이 이런 거예요. 관리직이 많아요? 생산직이 많아요? 생산직이. 근데 실무 가시면 일반적으로 관리직이 많은 경우가 훨씬 더 어때요? 많아요. 그 다음에 대변에 예수금 29만원. 그 다음에 현금 얼마요? 1771만. 근데 뭐 이게 무조건 맞다라는 건 아닌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관리직도 힘듭니다. 스트레스 받고. 근데 생산직은 힘든 거 플러스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생산직이 조금 더 많이 벌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은 그 상황은 아니니까. 그 다음에 메인 매출 전표를 풀 건데 아직 우리가 메인 매출 전표를 못 풀어요. 그래서 4개만 저하고 같이 풀 거예요. 그래서 4개는 같이 풀고 그 다음 거부터는 그냥 무조건 풀고 맞추고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 보시면은요 29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거래처. 그리고 비고에 보시면 뭐라고 쓰여 있죠? 비고에 보시면 매출처라고 쓰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 거래처 그러면 접대비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접대에다가 세금 계산서 나왔으니까 29번은 매입에 뭐예요?
불공이에요. 뭐가 되는 거라고요? 매입의 불공. 그 다음에 거래처 이름은 엘칸토. 전자는 붑니다. 왜냐면 옛날 거라 전자세금 계산서가 없어요. 전자세금 계산서가 없던 시절의 붕괴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차변에 매출처면 몇 번대라 그랬죠? 아까 매출처면 800번대예요. 몇 번대라고요? 800번대. 그래서 800번대 접대 B. 그리고 제가 이거 계속 물어볼 겁니다. 뭐 물어볼 거냐면요. 불공은 합친다, 나눈다? 합친다 그랬어요, 아까. 그래서 370에 37만 원이니까 합치면 얼마예요? 407만 원이 돼요. 얼마가 된다고요? 407만. 그 다음에 대변에 뭘로 드렸죠? 현금 드렸죠. 그래서 현금 얼마예요? 407만 원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30번 보시면 예빈 상사에다가 뭐를 하셨냐면은 기계를 제작 의뢰에다가 밑줄 치세요. 제작 의뢰. 앞으로 이제 요것도 간혹가다 한 번씩 보시게 될 건데요. 무슨 의뢰 하셨다고요? 제작 의뢰. 그래서 제작 의뢰 나오면 외주 가공비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작 의뢰가 말 그대로 의뢰하는 거예요. 근데 뭐 해달라고 의뢰하는 거예요?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만들어 달라고 의뢰하는 건데 요거를 뭘로 처리하셔야 된다고요? 외주 가공비. 왜냐면 우리가 외부 업체한테 맡기는 걸 외주라고 해요. 그래서 요즘에 드라마 같은 거 보시다 보면 마지막에 이 문구가 나와요. 외주 제작. 그래서 결론은 외부 업체한테 맡기는 걸 뭐라 그런다고요? 외주 가공비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일단 매입의 과세. 왜냐면 외부 업체한테 맡기면 돈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매입의 뭐예요? 과세. 그 다음에 거래처는 어디냐면은 예빈 상사. 전자는 부. 차변에 외부 업체한테 맡기는 거 뭐라 그런다고요? 외주 가공비. 얼마에 맡겼어요? 600. 그 다음에 세금 얼마예요? 60. 그 다음에 돈은 수표 발행했대요. 요거 계속 나올 겁니다. 수표 발행하면 무슨 예금이라고요? 당좌 예금 660. 정리하세요. 그 다음에 정리하시고, 그래서 외주 제작 의뢰 나오면 외부 업체한테 맡기는 거니까 뭐라고요? 외주 가공비. 다음에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디에다 밑줄 치시냐면은요, 저기 부가가치세에 보시면 빵이라고 보이세요? 네. 31번 문제. 부가가치세 몇이라고 되어 있어요? 0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 문제 조금만 바꿀게요. 거기 31번 문제 끝쪽에 세금계산서라고 되어 있는데 영세율 세금계산서로 바꿔주세요. 이게 옛날 문제라 안 맞아요. 시스템이 최근 거랑.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영세에는 영세율 세금계산서, 그 다음에 내국 신용장, 그 다음에 로컬 LC, 그 다음에 구매 확인서. 그래서 이 중에 몇 개만 나오면 된다고요? 하나. 그 다음에 그래서 결론은 영세 처리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뭐의 영세라고요? 매출의 영세. 그 다음에 누구한테 파셨냐면 대신 무역부
옛날 거라 다 부라 그랬죠. 부처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매출일 때는 되도록이시면 대변 먼저 하세요. 어느 변 먼저 하시라고요? 대변. 그 다음에 매입일 때는 차변 먼저 하세요. 그래서 대변에 제품 매출 2천, 차변에 뭐요? 현금 2천. 정리하십시오. 그다음에 32번. 32번은 본사 총무과에서 사용할 뭐 사셨죠? 컴퓨터 사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매입의 과세, 그 다음에 세기, 전자, 부. 우리 딴 건 몰라도 이거는 이해하셔야 됩니다. 컴퓨터 몇 년 이상 쓰죠? 네, 1년 이상 쓰면 뭐라 그랬어요? 네, 비품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비품 얼마요? 300. 그 다음에 10% 세금 내셔야죠. 부가세, 대급금 30. 그 다음 대변에 현금으로 얼마 줬대요? 100만원. 나머지는 외상입니다. 미지, 급금 200 얼마요? 30. 그 다음에 정리하시고 33번하고 34번은 푸세요. 2분 드릴 테니까. 근데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매출 부가세는 부가세 예수금, 매입 부가세는 부가세 대급금. 그래서 2분 후에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보시면은요. 33번. 제품 팔았죠. 참고로 요 두 개가 제일 많이 나와요. 매출의 과세 동명부. 제품 매출 1300. 그 다음에 세금 얼마예요? 130.
동전 발행 약속 어음 여기 잠시만 봐주세요. 그래서 당점은 우리 회사고요. 동점은 거래처예요. 그래서 남이 발행한 어음은 받을 어음이라고 합니다. 뭐라 그래요? 받을 어음 얼마 받았다? 100만원. 나머지는 외상. 그래서 외상 매출금 1330. 그래서 사장님들이 신년회 때 영설할 때 당사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당사가 우리 회사란 뜻이에요. 그래서 당점도 누구네 회사예요? 우리 회사. 그 다음에 동점이라고 나오면은 상대방 회사, 거래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4번 또 보시면 거래처 한명섬유에서 원재료를 구입하셨습니다. 그래서 매입의 과세 누가 샀다고요? 한명부. 원재료 샀으니까 원재료 900. 그 다음에 세금 얼마예요? 90이겠죠? 그 다음에 돈 냈어요? 아니면은 외상으로 했어요? 외상으로 하셨죠? 그래서 외상으로 했으니까 외상 매입금 990. 정리하시고 35번부터 40번까지 일반 점표세요. 그리고 오늘의 숙제는 41번부터 50번까지예요. 엄청나게 많이 는 숙제 안 내드릴 거예요. 왜냐면 너무 많이 내면 그 다음날 결석하세요. 숙제를 안 해서. 네. 그래서 부담 안 될 정도로만 낼 겁니다. 그리고 항상 하는 얘기지만 그 풀었는데 틀린 것들은 체크해놨다가 한 번씩 더 확인해 보셔야 되세요. 그래서 35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첫 번째 줄 가운데 어음, 첫 번째 줄 끝에 할인. 그래서 우리 이거 외웠었잖아요. 제가 아까 초반에 왜 암기를 강조드리냐면 초반에는 할 수 있는 게 외워서 연결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음 할인이나 매각 거래 나오면 매출 채권 뭐요? 처분 손실. 그래서 매출 채권 처분 손실 70. 그 다음에 원래 받기로 한 어음은 얼마였어요? 5천. 천응. 근데 당좌 예금에는 얼마만 들어왔죠? 4,930. 다음에 36번 보시면은요.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전기의 대손. 그래서 전기의 대손 나오면 무조건 대손 충당금이에요. 뭐 나오면요? 전기의 대손 나오면 무조건 대손 충당금.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됩니다. 차변에 회수했대요. 근데 뭘로 회수했냐면 보통 예금 73만원. 그 다음에 무조건 뭐라고요? 대손 충당금 73만원인데 제가 여기에다 요렇게 쓸 거예요. 외상 매출금. 왜냐면 대손이라고 치면 엄청 많이 나와요. 맞죠? 여기에서 요거 보고 찾는 거예요. 외상 매출금. 아니요. 대손 충당금 여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외상 매출금이라고 적으면 요 옆에 보고 찾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 옆에 없어요. 저희 프로그램은 좀 편하게 요 옆에 얘는 누구랑 관련된 거야 이렇게 나오니까 그거 보고 찾으시면 돼요. 그리고 거기 지문에 써 있어요. 외상 매출금이라고. 항상 힌트는 어디에 있어요? 지문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그 지문의 힌트가 보이는 거고, 공부를 덜 하신 분들은 이게 힌트인지 글씨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딱 그거 차이입니다. 그래서 저도 공부 안 하고 가면요, 메뉴란 메뉴 다 뒤져요. 예. 왜냐면 어디에 뭐 있는지 모르니까. 근데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정확하게 딱 필요한 것만 보잖아요. 딱 그 차이더라고요. 해보니까. 그 다음에 37번 보시면은요. 단기 보유 목적이죠. 우리 단기 보유 목적으로 갖고 있는 걸 단기 매매증권이라고 합니다. 근데 한 주당 7,900원에 팔았대요. 그러면 현금 790. 그 다음에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700. 그 다음에 싸게 팔았어요? 비싸게 팔았어요? 비싸게 팔았죠? 단기 매매 증권 처분이 90. 그래서 처분 나오면은 산 거예요? 판 거예요? 판 거예요. 그 다음에 38번. 그래서 38번 보시면은요. 영업부에서 영업용으로 살려고 승용차를 샀는데 아직 계약금만 냈죠. 먼저 줬다. 선급금. 누구한테 줬어요? 대우. 그 다음에 뭘로 줬죠? 현금 줬죠. 그래서 계약금 나오면 먼저 주면 선급금, 먼저 받으면은요 선수금. 그 다음에 39번 구매 담당자들을 초청해서 밥 먹었죠. 800번대 접대비. 왜냐면 구매라는 게 우리 회사 거 물건 사가시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입장에선 판매하는 겁니다. 얼마치 식사하셨어요? 150. 카드는 현금 외상? 외상. 그래서 외상이니까 뭐예요? 미지 급금 150.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무슨 카드요? 국민카드.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고 오늘 수업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숙제는 50번까지예요. 우리 좋은 일에 쓰는 거 뭐라 그러죠? 네, 기부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부금 얼마요? 30. 뭘로 드렸어요? 현금 얼마요? 30. 그 다음에 41번부터 50번까지 풀어 오시면 내일 41번부터 50번 바로 풀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거는 또 시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